이 황혼 재혼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주일 전 믿고 의지하던 배우자를 오랜 지병 끝에 떠나보내야 했던 나재훈 씨. 슬픔 속 유품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아니 이 시간에 갑자기 웬일이냐? 7시 방문한 배우자의 자식들. 그런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빠 물건을 함부로 치우시는 거냐고요?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꾸 눈에 띄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왜 그래 너희들? 갑자기라니요. 갑자기라니요. 이제 저희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 너희들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아버지랑 10년이나 살았어. 아니,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재산에 탐을 내실까? 자식들의 거침없는 막말. 말문이 막히는데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0년 전 60세를 훌쩍 넘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새로운 인연. 마음이 잘 통한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렇게 좋은데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럽시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네. 황혼의 재혼이라 법적인 혼인신고 없이 10년을 같이 살며 여생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주세요. 얘네들이 왜 이래? 급기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을 함께 산 집에서 내쫓기게 되는데요. 여기가 내 집이야. 나 못 나가. 진작 나갔어야지. 언감생심 넘볼 걸로 말. 속이 다 시원하네.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집과 땅도 없이 저는 나가야만 하는 걸까요? 네,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의 뭐 반 변호사입니다. 예. 이제 저랑 결혼할 여성분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쪽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혼을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10년 이상 부부처럼 살았으면 저는 이거는 인정을 해준다라고 봅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인정을 안 해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혼 관계라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같이 산다는 게 동거랑 사실혼이랑 이게 똑같잖아요. 어떤 건 동거고 어떤 건 사실혼 관계고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은 10년 살았지만 그럼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다. 이럴 경우에도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애매한 게 많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애매한데 이 경우에 유산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양상국 씨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고 이제 반 변호사신데 반변. 네, 그러니까 이혼의 경우에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지금 상속이에요. 아하.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 집에서 지금 쫓겨나는 문제인데 이때 그럼 나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산 분할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 민법상의 상속권자에 법률상 배우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우니까 이 사연 보신 분들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황혼 재혼 상당수가 자녀들 눈치 보느라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인 추세가 혹시 변하고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법이 좀 변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어떤 사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황혼 재혼을 하셨는데 사실혼으로 사셨어요. 혼인신고 안 하고 이제 뭐 자녀들이 반대해서 한 20년 정도 사셔가지고 아내가 정말로 내조를 잘해가지고 남편이 그동안 50억을 버셨어요. 황혼 재혼 후에. 근데 갑자기 남편이 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내 30년 정도 그 정말로 열심히 내조하신 분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50억 중에서. 이거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반은 받아요. 반은 받아야 되는 반은 거예요. 받아요.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진짜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와, 너무 이건 억울하죠. 너무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여성이
아,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나 재산분할 해주세요. 법원 가서 재산분할 청구하면 반을 받아요. 이게 맞지 않죠? 끝까지 간병한 경우에는 한 푼도 못 받고, 아,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법원 가서 이혼, 사실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받는 반을 받고.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소송을 했어요. 이걸 좀 너무 차별하는 것 같다. 말이 안 된다. 이 법이 위헌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로 이 법이 합헌이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혼 배우자는 한 푼도 상속에서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이고요. 반대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건인데 어떤 이제 대학생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한 10억 정도 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장례식장에 어떤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처음 보는 젊은 여성이야. 누군가 봤더니 이 며느리였던 거야. 아, 몰래 혼인신고했거든요. 어머나. 이 경우에 상속을 이 며느리가 1.5배 더 가져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만큼 혼인신고가 정말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단 하루를 살아도 혼인신고하면 상속을 1.5배 더 받고 혼인신고 안 하면 20년 살아도 30년 살아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영상에서 봤던 사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결혼 전에도 따져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황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감정만으로 또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황혼 재혼에 어떤 법률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고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 한 통. 아빠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는데 잠깐 가도 될까? 그럼요 오세요. 전화도 잘 하지 않던 아버지. 갑작스런 연락에 의아한 마음인데요. 아빠 왔어요? 들어오세요. 반가운 마음 뒤 낯선 누군가에 당황합니다. 근데 누구세요? 너희 새엄마다. 네? 안녕하세요. 새엄마요? 폭탄 선언을 한 아버지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딸. 아니 엄마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러세요? 전 이해 못하겠네요. 네 엄마 떠난 지 벌써 3년이야. 할 만큼 했어. 나 이 사람하고 셋이서 살 거야. 이미 혼인신고도 했다.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전 절대 동의 못해요. 정 두 분이서 같이 사시겠다면은 여기다가 각서 쓰세요. 각서? 무슨 각서? 우리 아버지 재산 절대 마음대로 증여 처분 안 하시겠다. 저희 아빠 재산에 절대 이렇다 저렇다 관여 안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잘 모시겠다. 각서 안 쓰시면은 저 두 분 같이 사시는 거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 안 해도 난 이 사람하고 살 거야. 아빠! 끝내 반대하는 딸. 이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결혼 네. 허락을 받고 싶으면 재산 포기 각서를 써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젊었을 때 결혼을 할 때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네. 애쓰잖아요. 근데 황혼 재혼 때는 자녀들의 허락을 받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재산 포기 각서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러면 나중에 못 받는 거예요? 네,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상속은 상속권이 생겨야 포기를 하는 건데 상속권은 언제 생기냐면 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쓴 각서는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녀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효력이 없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마나한 거라는 거죠? 네, 막 네, 포기 각서 쓰세요! 뭐 이럴 필요가 없었던 네. 거네요? 근데 사실 저런 자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는 되는 게 이 집이 아버지가 혼자 만든 집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랑 같이 만든 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자녀가 가지는 실질적인 그 마음의 지분이라는 건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그래서 좀 고생.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과 달리 재혼 당사자들이 우리 자식한테 내 재산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재혼하면서 각자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뭐 그렇죠. 이제 우리 법에서
입장에서는 부부 별산자라고 해서 네.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재혼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에게 줄 수도 있고 난 싫다 자녀에게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약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 부부 재산 약정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건 네.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면서 이 재산을 누구 명의로 할 건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이제 약정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전계약서라고 해서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혼 후에 뭐 재산분을 안 준다 그런 이제 약정이 효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대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혼인 기간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요. 만약에 혹시 이혼을 대비한다, 뭐 아니면 내가 좀 불안하다고 싶으면 미리 재산을 증여받거나 아니면 등기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네.